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상대의 마음은 닿지 않고 결국 상처만 남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사실 관계의 거울이라고. 즉, 상대는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사실은 상대를 통해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따뜻함에 끌릴 때는 내 안에 있는 따뜻함이 깨어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차가움에 아파할 때는 내가 외면하고 있던 차가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시작은 상대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깨닫는 순간부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치유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드러내기 위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마주해야만 진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계속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 속에서는 늘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언제나 버려질 거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죠. 냉정한 사람, 무심한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나의 무의식적인 확신을 완벽히 반영해주는 거울이에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갈등, 실망, 거절의 순간들은 모두 내 안의 그림자가 세상 속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림자는 나쁘거나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진짜 나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상대를 통해 나의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건 너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나도 있는 그대로 괜찮아 라는 믿음이죠. 사랑의 진짜 목적은 상대를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융의 통찰을 따라 관계의 거울과 그림자의 통합을 통해 진짜 사랑, 조건 없는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늘 사랑이 힘들고 왜 어떤 관계는 유난히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랑이 왜 그렇게 아플까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세상이 빛나고 모든 게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시작됩니다. 사소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연락이 뜸해지면 불안이 올라오죠. 그때 우리는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 불안의 근원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이라고. 우리는 사랑할 때 상대에게 내 안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상처를 그대로 투사합니다. 그 사람의 미소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보고 그 사람의 무심함 속에서 어릴 적 외로움을 다시 느껴요. 즉, 내가 보고 싶은 나, 보고 싶지 않은 나가 모두 상대의 얼굴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황홀하고 달콤하지만 다른 한쪽은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이 바로 무의식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그건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어떤 부분이 그 사람 안에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유롭고 대담한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에게 끌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억눌러 온 자유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로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너무 제멋대로 행동하고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때 우리는 사랑이 변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 무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내 안의 빛을 비춰주었지만 이제는 내 안의 그림자를 자극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고통은 대부분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림자를 피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자는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 욕망, 결핍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마치 오래된 상처가 찔린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착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내 안에 상처난 아이를 깨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융은 이것을 투사의 철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에게 던져놓은 투사를 거두어 드려야 해요. 즉,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상처를 보고 있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무의식을 비춰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순간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 분명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잊을 수가 없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늘 자신이 숨긴 부분을 관계를 통해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에요. 융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와의 재회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버려진 부분, 즉 그림자를 대신 살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항상 착하고 배려 깊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고 언제나 웃으며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상하게도 거칠고 솔직하고 자기중심적인 남자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 남자는 그녀가 억눌러온 진짜 감정과 자기 주장을 대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은 외면된 나를 사랑이라는 형태로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마치 숙명처럼 느껴지고 어떤 관계는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나를 성장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만남이 처음에는 황홀하지만 곧 고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는 내 안의 그림자를 자극하니까요. 그림자는 내가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던 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무의식의 메신저예요.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내면에 목소리를 대신 들려주는 존재죠. 예를 들어 당신이 늘 누군가에게 맞추고 희생만 해왔다면 무의식은 언젠가 그 반대의 에너지를 끌어오게 됩니다. 즉, 이기적이거나 자유분방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당신 안에 억눌린 욕망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에너지가 너무 낯설고 두려워서 당신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그림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같은 패턴의 사랑을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얼굴, 다른 이름의 사람을 만나도 결국 비슷한 상처, 비슷한 결말로 이어지죠. 이건 저주가 아니라 영혼의 학습 과정이에요. 무의식은 우리가 그 그림자를 통합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고통이 커지는 이유는 그만큼 내 안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자를 미워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도 괜찮아. 그렇게 자신을 포용할 때 사랑은 고통에서 깨달음으로 변합니다. 진짜 사랑은 두 영혼이 서로의 그림자를 비춰주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에요. 상대를 바꾸려는 사랑은 결국 파괴되지만 자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사랑은 우리를 진짜로 성숙하게 합니다. 이별은 늘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특히 아직 마음이 남아있을 때 상대가 떠나버리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관계는 오래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그림자는 계속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닙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영혼의 미완성된 통합 과정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중 몇몇은 이상할 정도로 강렬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즉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를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에너지는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영혼의 투사 회수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은 내 영혼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어떤 가능성 혹은 내가 잃어버린 어떤 감정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단절이 아니라 내 안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생생하고 더 살아있고 더 나답게 느꼈다면 사실 그건 그 사람이 내게 생기를 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억눌린 생기를 그 사람을 통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난 후 공허함이 몰려오는 건 그 생기를 다시 내 안으로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별 후의 고통은 결국 영혼이 내게 전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너 스스로 안으로 회복해야 해. 즉,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사랑, 열정, 생명력을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통합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계속 상대에게 집착합니다. 왜 나를 떠났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사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야 라고 속삭이는 영혼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에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내게서 무엇을 보여줬을까? 나는 그 관계를 통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배웠을까? 이 질문을 진심으로 던질 때 영혼은 조금씩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만큼 그 사람이 내 영혼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영혼은 항상 완성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관계일수록 그 흔적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부름이에요. 이제 네가 스스로 그 부분을 채워야 해. 그 부름에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랑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진짜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는 말했어요. 사랑은 두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화해의 과정이다. 이 말이 처음엔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언제인가요? 상대가 내게 무언가를 주거나 빼앗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국 내 안의 자아 에고와 영혼 셀프이 만나려는 몸부림이에요. 자아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이고 영혼은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나의 목소리죠. 사랑은 그 둘이 충돌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여정이에요.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는 마치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모든 게 생생하고 모든 감각이 깨어나죠. 그건 단순한 호르몬의 작용이 아니라 내 안의 영혼이 이제 나를 봐줘 하고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아는 다시 통제하려 들고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혹시 이 사랑이 끝나면 어쩌지? 상대가 변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불안은 자아가 영혼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아는 늘 안전과 예측 가능한 것을 원하지만 영혼은 성장과 진실을 원하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시험을 겪습니다. 자아는 통제하려 하고 영혼은 자유를 찾으려 해요. 이 갈등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랑을 찾지만 사실 진짜 사랑은 혼자 있어도 온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면에서 자아와 영혼이 화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공명이에요. 서로를 소유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때 더 깊이 자유로워지는 관계. 그게 바로 영혼이 원하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너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나와의 화해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가 아무리 사랑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안의 어둠을 끌어안고 그림자와 손잡을 수 있게 되면 사랑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싸움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영혼을 가장 빠르게 확장시키는 통로다. 그건 낭만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시작할 때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죠. 밝고 따뜻한 모습, 이해심 있는 모습, 매력적인 모습만 내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나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약하거나 불안해 보이면 떠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바로 그림자,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감정, 숨기고 싶은 결핍, 통제하려는 불안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이 그림자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서로의 좋은 면만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이면이 드러납니다. 질투, 의심, 집착, 통제, 두려움. 이 감정들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혼란스럽죠. 왜 사랑하는데 이렇게 괴롭지?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성장 중이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은 우리 안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평소에는 감추어 두었던 그림자가 사랑이라는 불빛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낭만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여정이에요. 당신이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두려운 이유는 뭘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통해 나를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위태로워질 때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려 하지만 사실 진짜 치유는 언제나 내 쪽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그림자를 보고 있는가? 그걸 깨닫는 순간 관계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냉정하게 느껴질 때 그건 어쩌면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돌보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그건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융은 말했어요. 사랑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배우는 학교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상대를 바꾸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게 되거든요. 대신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평화로워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통제가 사라지고 이 관계는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다. 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오는 자유예요. 그림자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나를 연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상대의 불완전함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자유는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 이 단순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개성화란, 내 안의 모든 면,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이성과 감정,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사랑은 바로 그 통합을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는 무의식의 문을 엽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열정, 두려움, 기대, 상처, 이 모든 감정이 내면의 깊은 층을 흔들죠. 그래서 사랑은 늘 혼란스럽고 아프고 아름답습니다. 그건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랑은 항상 이렇게 힘들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진짜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 가면 퍼소나를 벗고 진짜 자신 셀프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강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처음으로 약해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통합이에요. 반대로 늘 의존적이었던 사람이 사랑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된다면 그 역시 개성화의 한 단계입니다. 즉, 사랑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비춰주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영혼의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랑은 우리를 부셔놓고 또 어떤 사랑은 우리를 일으켜 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은 결국 우리를 더 진짜 나로 데려갑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거울이 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그 흔적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영혼을 불태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내가 한층 더 진실해졌다면 그건 이미 완전한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잃을 때마다 사실은 한 단계 더 깊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은 영원히 새 옷을 입는 통증일 뿐이에요. 사랑이란 누군가를 통해 나 자신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깨달음도 있죠. 하지만 모든 순간이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결국 사랑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 성장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배웁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고 함께여도 괜찮다.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축복이 됩니다. 사랑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영원히 자신을 완성해가는 위대한 여정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는 사랑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게 돼요. 아, 사랑은 나였구나. 이건 단순한 시적인 말이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자기 셀프는 모든 대립이 화해하는 중심이자 영혼의 본질이에요. 자기 셀프가 완전히 통합될 때 사랑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빼앗지 않아도 이미 내 안이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무심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자유. 이 상태에서는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의 파동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랑의 단계에 이르면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가집니다. 한때 당신을 울게 했던 이별, 가슴을 찢었던 외로움, 그 모든 게 결국 당신을 이 자리로 데려온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의 진실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삶을,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 떠나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마음속의 불꽃처럼 고요하지만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의무나 희생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에너지예요.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자기 실현, self-realization의 경지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중심을 찾았을 때 그 중심은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모든 관계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며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랑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됩니다. 당신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존재만으로 주변이 따뜻해지고 누군가의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당신 안에서 완성되면 당신은 세상을 더 이상 부족하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충만하고 모든 관계가 감사로 변합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가 찾던 목적지가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있었던 본질의 귀환이에요. 우리가 다시 그 진실을 기억해낼 때 비로소 영혼은 평화를 얻습니다. 당신이 사랑 그 자체가 될 때 세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요, 저는 저를 사랑해요. 하지만 진짜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칭찬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용기예요. 잘하는 나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불안하고 미워하는 나까지도 품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융이 말한 영혼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그 부족함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하지만 이런 사랑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흔들리며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괜찮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랑은 관계를 바꿉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니까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란 내 안의 신성함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시간들, 버림받은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은 사실 당신이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그 순간 영혼은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삶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아도,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 하나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은 더 이상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흘려보내는 존재의 향기가 됩니다. 이제 사랑을 찾아 헤매던 긴 여정을 마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순간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이미 사랑입니다.